지난주 이제 올라온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뭐 확인 때문에 시장이 지난 한 주 다 올라온 걸 금요일 날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주식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냐, 그걸 이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찡적으로 뭔가 막그 일관성 있게 보인 건 없어요. 빠진 적도 있고 좀 오른 적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 3개월 동안 옆으로, 그러니까 막 위로 막 올라가는 경우보다 옆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 미리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실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횡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횡보한 이후에 이제 대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전에 얼마나 이제 주가가 반영됐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은 MMF로 돈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8월 상반기에만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900억 달러 자금 유입이 있었다. 어, 이게 2023년 11월 이때 이후로 두 번째죠. 이때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달보다는 여기보다 이제 두 배 늘어난 거. 그러니까 대부분 자금은 이제 기관 자금이고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 하면서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수익률 하락하는 이제 국채보다는 MMF처럼 그냥 금리 주는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고 총 이제 6조 2천억 달러, 6조 2천억 달러로 이제 사상 최고치거든요. 총 자산이. 아, 이거에 대해서 뭐 강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면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이 좋은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컵앤 핸들의 패턴인데, 금과 채권 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더 강세라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상 금이 더 강세로 갈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여기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금을 사기 시작했는데 채권보다는 금을 더 많이 보유했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결국 앞으로도 이제 채권보다는 금을 더 보유할 가능성이 테크니컬하게는 좀 더 있어 보이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뭘 반영한지는 정확하게 기저에는 아마 달러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도 사는데 한계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금을 좀 더 채권보다 더 보유하는 그런 상황이 향후에도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S&P 500에 이건 뭐 이 163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한 날짜까지도 이렇게 음, 163일 동안 지금 1928년부터 해서 쭉 보니까 이게 18번째입니다. 18.1% 상승했는데, 올랐는데, 그 이후에 결국, 끝나는, 해당 그 해에 끝나는 지점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164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근데 이건 중간에 이제 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칼렌디어로 전체 풀이어로는 뭐 그래도 오른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요거는 상관없이 올해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가 있는 해만 뽑으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여기가. 24년이. 선거가 있던 해에 이렇게 올랐던 게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이 있어서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 결국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쪽에 어, 끝나는 해. 이때는 뭐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더 길게 가면 이제 하락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차트는 뭐냐면
NYSE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하락 거래량,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의 거래량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 이게 지금 11배가, 그러니까 지금 10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11배가 발생했어요. 11배.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하락 종목의 거래량보다 11배 컸다는 거예요. 네, 음, 그게 2022년 그 10월 17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 10배 이상, 여기 이제 점으로 이렇게 찍힌 게 10배 이상 거래량이 많았을 때 주가 흐름인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은 85%, 85% 확률로, 지금 보시면 뭐 평균이던 중간값이 한 12.8, 12.4, 그 이후로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거래량,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12개월 그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85% 확률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많이 베팅이 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한데, 내년 8월에 이제 6천 포인트 간다. 어, 네, 내는 이게 이제 1년 뒤네요? 네, 요게 지금 음,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요 앞전에도 이제 6천 포인트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1년 뒤니까 1년 뒤 동안 400포인트면 크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6천 포인트는 내년 8월을 지금 보고 있고, 11월 그 이후에 이제 그 3개월이 지났을 때 6,150입니다. 이때 또 좀 세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불리시, 황소의 힘을 과소평가했을 주식시장이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 주식시장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멀티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수익 성장의 어떤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면 6,150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서 이제 애플 그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디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뒤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인가? 아, 네. 이 메타가 오늘 MR 헤드셋 개발을 취소했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왜 취소를 했냐? 결국 지금 이 스마트 글라스 쪽이 공간 컴퓨팅보다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메타하고 구글이 소위 말하는 이런 큰 이 스마트 이 공간 컴퓨팅용 헤드셋 이거보다는 AI가 더 발전하면서 이런 AI가 적용이 좀 쉽게 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하고 구글은 AI하고 폼팩터 추가의 잠재력을 고려해서 이 VR이나 MR보다는 스마트 글라스 형태의 앰비언트 컴퓨팅 전환, 그러니까 그 공간 컴퓨팅이 아닌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이쪽으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기술이 이제 이런 형태는 기술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안경 같은 경우는 기술은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경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아, 이제 말로써 AI한테 이야기하고 AI는 그 뒤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되게 친화적인 느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생성형 AI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눈앞에서도 이제 실시간 컨텍스트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직관적인 그런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는 이게 패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헤드셋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집안에 혼자 뭐 이러고 있으면은 괜찮지만 이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글라스는 안경은 그래도 패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센서부터 해서 AI 카메라가 이제 내장되면서
일반 안경처럼 이렇게 보이지도록 느껴지도록 하는 안경으로서 그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 사물을 식별하고 정보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해서 모두 AI와 음성 인터랙션으로 구동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요소를 물리적 세계에 이제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에, 생성형 AI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가 어떤 이런 그 큰 풀 헤드셋 이 크기가 없이도 비슷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유용성이나 디자인적인 면, 사회적 수용성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 VR이 다 실패했냐? 그냥 이런 그 아까 말한 유용성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사회적 수용성에서 다 거부당했어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이 스마트 클래스는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메타는 레이벤이랑 파트너십을 했고 이쪽에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되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MR을 그냥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고 구글도 이번 발표 에스트라를 보시다시피 그 AI와 컴퓨터 비전의 통합에 초점이 된 부분인데 이게 스마트 글래스를 통한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개척지로서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550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그게 이것도 철수할 수도 있다. 철수까지 모르겠지만 글래스, 그러니까 안경 쪽으로 뭔가 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